걔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털을 걔가 막 난 여기 먼저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털을 미는 게 이러면서 너무하게 이러면서 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슈터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 병원. 오늘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되게 많네요. 네, 그렇죠. 저도 반려견이 개 키우잖아요, 있거든요. 그죠? 네.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반려동물을 아이와 함께 키울 때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되고 혹은 알레르기 이런 걱정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특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가장 상담할 때 곤란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키워도 된다, 안 된다 이런 딱 명확한 기준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그거 정해줄 수는 없지 않나요? 정해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그런 강아지나 고양이 혹은 다른 애완동물도 있지만 강아지랑 고양이로 대표되는 이 반려동물들로 인한 알레르기가 많이 있나요? 꽤 있습니다. 아, 그래요? 통계상으로 보면은 전체 알레르기 질환의 5에서 10% 정도는 어디서 동물 항원에 의한 그 알레르기라고 진단이 내려졌고요. 그 동물 중에서는 사실 고양이가 가장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고양이가 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2순위가 개. 물론 이제 개, 고양이를 가장 많이 반려동물로 키우고 계시니까는 더 많겠죠. 그리고 알러지 질환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거는 비염. 비염. 네, 비염. 코가 막힌다든지 네. 콧물이 막 나고 네. 재채기 계속하고 약을 먹어도 감기는 아닌데 계속 코가 나오는 그런 비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식, 아토피, 두드러기 이유 없이 막 긁고 가렵고 되게 많네요. 네, 알레르기 질환은 거의 다 일으킬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털을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털?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털 싹 밀어버리면 어때요? 뭐 이래요. 실제로도 알레르기 학회에서도 털 관리에 대해서도 나오기는 해요. 네. 그게 털을 민다고 해서 아예 항원 농도를 0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게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 중에 동물 항원이 있잖아요. 항원이라는 게 알레르기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물질.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게 털에 있지는 않아요. 어디에 많냐면은 침, 그다음 개, 고양이 침, 피지선, 땀 분비되는 피지선, 소변에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털 같은데 얘네들 막 핥으니까 네. 이게 막 날려가지고 더 아. 항원이 농도가 높아질 수는 있어서 털을 네. 밀면 항원 농도가 낮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네. 완전히 제로를 만들 수는 없는 게 그 침이나 소변을 안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게 네. 다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항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털을 미는 거가 그렇게 아주 효과적이다, 뭐 0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진 않고 걔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털을 걔가 막 난 여기 먼저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털을 미는 게 이러면서 너무하게 이러면서 강영욱 씨라고 네네네네. 그 이제 반려견 맞아요. 지도 행동 지도사 그분이 털을 미는 게 강아지 옷을 벌거벗고 다니게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 그리고 실제로 이제 털을 미면은 아까 피지선 얘기하셨는데 강아지는 여기 피부에는 피지선이 없대요. 그래서 털을 밀면 이제 더위 같은 것도 훨씬 더 많이 타게 되고 피부염이나 이런 걸도 훨씬 더 잘 걸리고. 맞아요. 그리고 진짜 사실은 털감기를 보통 하거나 털이 빠지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털 미는 것 자체는 강아지한테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그럴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소아 알레르기 학회에서는 동물 항원에 의한 진단을 받을 알레르기 질환 같은 경우에는 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이 그거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키워야 한다면 이제 지침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침실 같이 아이가 이제 자고 먹고 하는 데를 분리를 좀 해서 그 공간에는 반려동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분리를 해주는 노출. 거가 있고요.
노출을 좀 줄이는 거예요. 예. 항원의 노출. 두 번째는 아까 털 관리도 들어있긴 네.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씻기고 목욕을? 고양이도 그리고 뭐 털 관리도 잘 해주는 거.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천으로 된 소파라든지 커튼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항원들이 거의 묻어가지고 오랫동안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천으로 된 그런 그 물건들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가 이제 터치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좀 없애주는 거. 그다음에 아이가 생활하는 공간에는 헤파 필터가 있거든요. 네. 요새는 이런 공기청정기도 반려동물을 위한 공기청정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헤파 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공기청정기나 아니면 청소기, 물걸레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거. 그 네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도 이제 명시가 돼 있는 거는 그런 네 가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항원 농도를 0으로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나아지긴 하겠죠. 네. 만약에 아이가 뭐 습진이라든지 아니면 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으로도 컨트롤이 잘 되고 매일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심할 때만 이렇게 약을 처방해서 먹는 정도라고 하면은 어쨌든 반려동물 키우는 거가 정신과적으로도 아이한테도 어떤 좋은 효과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도 거의 가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키울 수 있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는 그렇진 않고 아이의 상태가 제일 1번인 것 같아요. 고양이를 딴 데로 이제 보냈을 때 그러면은 바로 증상이 좋아지는 애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좋아지는 거는 4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없앤 다음에 항원이 꽤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집안에 공기 중에라든지 아니면 벽 같은데 심지어 이제 항원 농도 이사를 가야 되겠네요. 아예 이사를 가시던지 아니면 청소를 환기를 계속 하더라도 몇 개월씩 항원이 묻어 남겨있기 때문에 증상이 바로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뭐 내가 싱글 때부터 혹은 어렸을 때부터 키운 거 말고 이제 새로 가족을 꾸렸는데 우리 가족으로 반려동물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리고 오거나 혹은 우리 아이를 위해서 햄스터를 데리고 오거나 할 때는 미리 알레르기 검사를 해보는 건 어때요? 뭐 도움은 되겠지만 알레르기 검사가 꽝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감작이 안 된 경우 같은 경우는 감작된 후에 이게 알레르기 검사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개나 고양이가 왔을 때 감작이 됐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아이가 면역력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오버 리액션을 보인다 그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 이제 갑자기 또 확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검사를 하는 거는 도움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걸 100%막 항원이 없으니까 키워도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소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사례가 있어요. 이거는 딱 정해진 게 아니니까 어떤 사례가 있으냐면 시어머니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도 이제 비염하고 아토피가 있었죠. 근데 심하진 않았어요. 우리 그 아기가 시댁에 가면은 자꾸 막 가려운 것 같다. 엄마 생각이. 근데 아빠는 아니다. 너만의 생각이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병원에 오신 거예요. 그래 검사를 해보자.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걔가 다른 거는 다 안 나오고 강아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알러지 검사를 하면은 이제 0단계부터 6단계 이렇게 있거든요. 그 친구는 6단계가 제일 심한. 네. 6단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는 멘붕이 온 거죠.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누가 말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서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아이는 이제 가운데 있고 아이는 뭐 아무 생각 없고 근데 아빠는 되게 이제 표정이 안 좋아지시고 엄마는 이제 가만히 계시는데 입이 약간 되게 웃겼어요. 계속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아빠는 뭐 저한테 괜찮죠? 뭐 괜찮죠? 약 먹으면 되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는 안 가는 게 좋죠? 이러면서 근데 실제로 이제 알레르기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이거를 이제 조절하면서 혹은 약을 먹으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이런 경우 아니더라도 뭐 각각류 알러지가 있는데 약 먹고 새우 먹는 친구도 있거든요.
굳이 아니 뭐 할 필요 없지 않나? 먹고 싶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반려동물은 키워야 되니까. 아, 근데 어. 가끔류를 뭐 사랑하는 아니 그런 건 먹고 아니잖아. 싶으니까. 먹고 싶으니까. 강아지를 키우던 고양이를 키우던 어쨌든 그런 케어를 하는 것도 고양이 강아지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고, 그죠?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죠? 털 다 밀리고 막. 고양인데 막 일주일에 2번씩 막 거품을 막 씻고 막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죠. 너무 스트레스 굉장히 받죠. 스트레스 그런 받죠.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이의 이제 상황, 그다음에 가족들의 이해관계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현명한 네.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시간에는 네. 반려동물이랑 아이를 키웠을 때 또 어떤 점이 아이에게 좋은 점이 맞아요. 있는지 또 한번 알아볼게요. 정신건강으로. 네. 네. 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또 봐요.